이슈 딥다이브 수요일의 중심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선투자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돌아온 1억 비트코인 시대.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돌파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7개월 만에 1억 원 돌파가 나온 건데요. 이 코인 시장에서는 7개월이 거의 7년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후에 좀 조정, 횡보를 겪은 다음에 다시 1억 원 시세를 되찾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에 대한 그 시장의 영향력이 어떨지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김시은 팀장님. 네,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현재 72K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심리적 저항선 라인이었던 70K를 돌파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 73K도 또 이제 도달을 하긴 했는데 다만 지금 같은 구간대에서 비트코인이 트럼프의 당선 유무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고래 쪽에서 물량 뱉어내는 게 내년으로 지연이 된다라든지 이런 호재성 뉴스에 더해서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비트코인의 가격도 함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결국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위해선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 역시도 함께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쪽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들 현재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미국 증시에서는 트럼프 미디어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의 약간 꺾임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꺾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이전만큼의 또 하락세 혹은 횡보세가 나올까라고 보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 트럼프가 나는 가상자산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 있긴 하지만 해리스 쪽에서도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좀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자산으로 인정이 안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현물 ETF도 승인된 만큼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미국 쪽에서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채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반감기가 끝났고 다음 반감기까지 가면 비트코인의 양은 금보다 희소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내가 투자를 한다 하면은 저는 직접 투자하라고 합니다. 항상 어떠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지갑이라든지 혹은 가상자산 좀 불안정하다, 좀 불안감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다음에 미국 투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마음은 편하긴 합니다. 관련 종목군에 투자하는 게 마음은 편하긴 한데 다만 주가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게 미국 관련 종목군 코인베이스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이런 종목군은 주가에 대한 연속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반면에 국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원기욕 같다. 그러니까 힘을 응축해서 변동성을 키우는 겁니다. 갑자기 확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렇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핑거라든지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끌려 올라간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전망한다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을 투자를 할 때는 눌림이 나왔을 때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미국 쪽에서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안 움직일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따지면 비트코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관심 없다 하시면 미국 관련 종목군들, 앞서 언급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은 반드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 같은 경우도 사실 가상자산 관련했을 때 분류가 굉장히 세세하게 나뉘는데 또 비트코인 움직인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섹터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두나무 관련 종목군도 있고 혹은 STO 관련 종목군도 있고 NFT라든지 게임 관련 종목군들도 있는데 뭐 요즘에서야 우리기술투자 같은 두나무 뭐 플랫폼 관련 종목군들 지분 갖고 있는 쪽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다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매적인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연속성을 가지면서 추가로 움직일 수 있을 종목 같은 경우는 STO 관련 종목군들 지금 STO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 모두 긍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핑거라는 기업인데 지금 오늘 윗꼬리가 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기는 하나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항상 12,400원에서 500원 라인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했다가 어제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2,400원, 500원 라인대만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조금 더 봐도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타픽까지 꼽아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전망을 해주셨네요. 손범선 실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이 원래 이제 예전에 피자 두 판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만 비트코인이 피자 두 판이었다. 그래서 피자 한 판이 이제 2만 원이니까 2만 원 치면은 4만 원인 셈이죠. 피자 두 판. 그래서 만 비트코인이 4만 원이다. 그러면 1 비트코인이 4원이었던 거죠. 근데 4원이었다가 지금 이제 1억으로 갔으니까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예전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런 점들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이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격이 끌어올라졌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도지코인이라던가 많은 코인에 앞장서서 주장을 했죠. 그래서 뭐 일례에서는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론 머스크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코인을 그렇게까지 좋아하고 또 비트코인 그런 것들을 계속 P2P 이런 쪽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리스가 대통령 당선돼도 기존 바이든 체제와는 좀 차별화로 이제 여러 가지 가상화폐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ETF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ETF도 36억 달러 순유입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억을 갔는데 오늘 또 보면은 뭐 업비트 기준으로 1억 넘어섰죠. 자,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1억이 2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1억이 2억이 된다, 3억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다만 제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가 많아지는 것은 내년 초까지, 내년 중순까지는 굉장한 사람들의 코인 거래량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됐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1억에서 뭐 1억 5천, 2억 갈지 이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소, 업비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업비트 같은 데를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비트는 결국은 코인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수료로 차익을 생기기 때문에 수수료 차익을 남겨서 결국 매출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1억 갔다가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 계속 거래를 할 것 같아요. 또 비트코인 말고도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으니까 뭐 리플이나 이더리움 등등 뭐 많은 코인들 수천 가지 되는데 이것들을 코인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보면은 지금 거래 대금이 정말 낮습니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거래 대금이. 근데 이제 코인 거래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른 거래소에서의 수수료 수입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초까지는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업비트가 이제 두나무가 운영을 하죠. 두나무 운영하고 또 두나무의 지분 투자를 한 게 바로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좀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술 투자가 현재로서는 업비트에 투자할 수 있는 뭔가 수수료 수익도 우리가 이제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막 캐러 가잖아요. 금을 캐러 가는데 금광이 많다고 해서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돈을 벌었느냐? 물론 금을 캐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실패하고 90% 이상은 금을 못 캤어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중간에서 삽이랑 곡괭이 또 물 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도 중간에서 수수료 수익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래소. 이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의 계열에서는 증권사랑 똑같죠. 증권사가 코인 거래소죠. 수수료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기술 투자나 업비트 같은 경우가 좀 수수료 차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과연 1억 달러에서, 1억 원이죠. 1억 원에서, 어디까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가격 탄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들은 많은데 두 분의 의견은 송범선 실장은 지금부터 연초까지의 상승 가능성 단기적으로 보셨고요. 그리고 또 김시은 팀장도 중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면서 탑픽을 꼽아주셨습니다. 송범선 실장은 탑픽으로 우리기술 투자, 그리고 김시은 팀장은 탑픽 비트코인 직접 투자, 미국 내에서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의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STO 관련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대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SK 하이닉스의 벤더사로 한화그룹사에 있는 한화정밀기계까지 포함이 될 것인지 여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타임라인들을 먼저 보면 연초부터 SK하이닉스가 TC본드 쪽에 대한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월 16일에 한화정밀기계가 TC본드,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TC본드에 콜 테스트를 탈락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정밀기계 쪽에 대한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 한화정밀기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홈페이지에 나는 우리 탈락 안 했다 하면서 반박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화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가는 부분들,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기업 간의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것처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공급망을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던 그 독점이라는 프리미엄 역시 좀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한미 반도체보다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 보고 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업뿐만 아니라 AMPCT라고 그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도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기업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10월에 글로벌 HBM 업체로부터 대량의 TC 본더 주문을 수주를 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HBM3E 12단용인데 좀 글로벌 업체가
SK하이닉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이 또 시사하는 바는 점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독점에 대한 지위를 조금씩 잃고 있다가 우선 여기로서는 팩트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한미반도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면 저는 기술적인 반등 혹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더해서 자사주 쪽에 대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점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선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더 연속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내가 하나인더와 한미반도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냐 저는 굳이 이 종목군 안에서 선택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을지 혹은 경쟁력이 있을지 SK하이닉스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좀 노이즈가 껴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저는 지금 굳이 두 기업 쪽에서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실적 좀 잘 나와주고 있고 탄탄한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네. 혹은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조금 더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TC본더 3파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SMPT라는 기업도 함께 그 TC본더 쪽에 SK하이닉스 납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종목이군요. 기업이군요. 비상장이고요. 송범선 실장님, 한미반도체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가운데서 관심 있는 기업 있으실까요? 서로 약간 매력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력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한화는 이제 떠오르는 기업이고 이제 한미는 그동안 또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 또 실적의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잡히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번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업이익이 3,320%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기술력이 확실히 좋다라는 거를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3분기 뭐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 또 이런 매출도 2,000억 넘게 나오고 영업이익도 993억으로 3,320% 영업이익 급증하면서 뭐 TC본더가 효자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이제 다변화하면서 뭐 한화인더도 주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업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미반도체의 독점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독점이요. 원래 이제 독점이란 게 항상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공기업 아니면은 독점은 웬만하면 다 무너지죠. 통신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SK텔레콤, 뭐 LGU 플러스, KT 이렇게 해가지고 3파전으로 해서 약간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것도 이제 알뜰폰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또 약간씩 흔들리고 있어요, 최근에. 자, 이런 것처럼 독점이란 거는 언젠가는 좀 무너지기 마련이고 한국전력처럼 전기전력 공기업이 아니면 무너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진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은 더 좋다고 보고 다만 이제 하나인더 이거는 좀 상대적인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의 이 시총이 8조 9천억 원 가량 돼요. 8조 9천억. 근데 이제 한화 인더스트리얼 이 기업은 지금 시총이 2조 4천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뭐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좀 앞으로 올라가는 가능성, 이런 저평가 기조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화 인더가 SK하이닉스 퀄테스트에서 탈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걸 정면 부인했죠. 홈페이지에서. 자,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자, 근데 저는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뭐 영업이익 증가세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주주 가치 제고,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것들, 장기적인 기술력과 이런 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독과점 체제는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고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한다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TC본더 관련한 퀄 테스트의 불확실성을 좀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김시은 팀장은 탑픽으로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을 골랐고요. 그리고 송범선 실장은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한미반도체보다 저평가된 거는 맞지만 한미반도체 쪽의 실적, 자사주 소각, 그리고 또 이런 기술력 자체 이런 평가들을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 쪽의 주가 움직임 좀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금양 주주와 고객에게 사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정지 이후에 오늘장에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금양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좀 볼까요?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0% 주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몽골 광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부풀리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또 주주와 고객에게 사과하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슈가 됐는데요.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노이즈가 껴있는 기업을 우리가 봐야 할 기에는 너무 많은 종목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불성신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몽골 광산 쪽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이 전망치가 너무 많이 부풀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금양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채무에 대한 부분들, 유상증자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다가 더해서 지금 이런 지정까지 받았다라는 점들, 그리고 금양 사장이 거래 정지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를 했다라는 점 자체는 결국 관련 종목의 투심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업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물론 바닥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살아난다고 해서 이 종목군 같은 경우가 과거만큼의 투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종목군 사실 언급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종목군인 만큼 지금은 좀 양봉 그리고 있다고 해도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닥 확인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양에 대해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축소 관점이실까요? 네, 일단 저는 사실 어디서 접근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종목군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했을 때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온 상황들, 거진은 50% 이상의 하락세가 대부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물을 탄다고 해서 탈출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는 저는 비중을 축소를 해서 그 남아있는 현금으로 후위를 도모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타기를 했을 때 탈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탈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현재 이렇게까지 투심이 많이 박살이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굳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물타기를 해서 또 탈출을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이 자리에서 내가 물량을 더 많이 모아서 조금 더 끌고 가기에도 저는 이 기업 좀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비중 축소 혹은 현금 보유에 대한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금양의 이런 뭐 자금 여력이라든지 신뢰성에 대해서도 지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양은 공장을 지어서 2차 전지 양산까지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금양이 굉장히 좀 약간 실적 부풀리기를 나섰고 좀 부정적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를 했는데 몽골 광산 이게 투자 실적 부풀리기 했다는 게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좀 높게 잡았던 건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금양이 앞으로 좀 잘 하느냐 아니면 다른 기업 대비 두각을 나타내느냐, 뭐 이런 점들인데요. 뭐 금양 측에서는 사과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뭐 채굴 시스템 통해서 해외 강산도 조기 달성을 하겠다, 뭐 현재 공정률 72% 이런 것들 양산을 하겠다, 확장하겠다. 그런데 이런 목표는 사실 뭐 누구나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금양이
현재 수익성이 좀 안 좋다는 것이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입니다. 금융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 최근에 2차전지 업계가 약간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2022년까지는 영업이익이 흑자를 나타내다가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적자로 되면서 순이익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융이. 그래서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낙폭 과대인 종목들을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영업이익 지속 적자랑 그리고 보유 자산 대비 시총이 높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고평가라는 거죠. 결국은 아직도 고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뭐 같은 계열로 봤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에코프로 역시 지금 적자예요. 네, 에코프로 역시 적자인데 근데 에코프로가 사실은 두 기업 중에서 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에 대한 자산 대비 시총이라던가 주가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 고평가 논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에코프로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자산 대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다 합하면은 최종적으로는 LG화학이 가장 낫죠. LG화학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금양보다는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양에 대한 평가까지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거인의 시선으로 오후장까지 내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